안녕하세요. 전 7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남편이 하고 말이죠. 오히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때문에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은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깊고 깊게 자리 잡아 나중엔 가슴에 굳은 살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하는 일이 당신에게 툭 하고 떨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는다면 당신은 견딜 수 있을까요? 나만 혼자 세상에 버려진 마음, 그건 상상도 하기도 싫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세상에서는 이유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한 사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어떤 짓도 하는 사람,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겐 불행의 그늘이 항상 따라다니고 세상 일이 모두 자기 맘대로 되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대로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잖아. 아무리 하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탓해봐도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픈 고통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하고 저도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점점 더 깊이 찾아오는 불행뿐. 저에게 희망이란 것은 없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하루아침에 불행의 씨앗을 안고 나락으로 떨어진 저의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부럽지 않은 가정환경과 좋은 남편, 학창시절 때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잘 커준 우리 아이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남들의 부러움을 샀죠. 특히 절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과 모이면 저희 남편 칭찬에 입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과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던 날, 그날도 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아유, 내가 늦었지? 남편이 굳이 태워준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70인데 늙은 할망구 뭐 이쁘다고 그렇게 지극정성이냐? 네 남편은 타고났어. 아유, 우리 남편은 나 좀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면 뭐 또 기어나가?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차리지 말이야. 이런다? 아휴, 내가 70평생을 뭐하고 살았는지. 복나나 부럽다, 야. 뭐 여기 태워준 걸 가지고. 아니, 니네 남편도 말만 그렇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 그런 남자를 요즘 말로 뭐라더라? 아, 그래, 츤데레. 우리 딸이 가르쳐주더라. 뭐? 아유,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이네. 요새 애들 말이야? 으이그야, 츤데레가 뭐냐면 말이야. 말은 못되게 했어도 은근히 잘해주는 거. 아, 왜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남자애들이 짓궂게 굴다가도 왜 책상 밑에 쓱 하고 알사탕 넣어주고 그랬잖아. 그런 남자들이 또 요새 인기라며? 야, 너는 그럼 요즘 인기남이랑 사는 거네? 너도 부럽다, 야. 츤데레? 아유, 난 싫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될걸.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사람 속 익는 대로 긁어놓고 끝에 잠깐 잘해주면 뭐하냐? 아유, 난 싫어. 아이, 그래도 이렇게 긴 세월 살아준 게 어디야. 난 내가 70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아직도 여고 시절 1학년 17반 복난인 것 같은데. 으유, 저 소녀 감성. 복난이는 아직도 애야 해. 남편이 오구구구 저렇게 공주처럼 받들고 사는데 복난이가 어른 될 시간이 어딨니? 아직도 복난이 남편 눈에는 복난이는 영원한 18살일걸? 너네 자꾸나 놀릴래? 그래, 난 복이 타고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김복란으로 이름도 딱 지어주셨잖아. 오늘은 내가 쏠게. 우리 70번째 생일을 위하여. 위하여! 정말로 전 이름처럼 복을 타고났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미국 유학도 가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죠. 그땐 뭐가 그리 좋았는지 서로 얼굴만 봐도 웃고 또 웃고. 전 저에게 차고 넘칠 만큼 사랑을 주는 남편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고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 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거라. 사랑?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봐. 사랑하면 그런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부부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믿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당신에 대한 믿음이 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이리 와봐. 아, 왜 그래? 간지럽게. 신혼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변함없는 사랑을 제게 주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왔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고생은 무슨. 다 당신을 위한 일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자식들. 잘 키워준 당신이 참 고생 많았어. 당신이 나는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잘해줬잖아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참, 아이 큰애가 당신 칠순 이번 주 토요일에 하자던데 시간 괜찮지? 안 그래도 큰애가 전화 왔었어요. 한 번씩 그놈 보면 질투난다니까. 맨날 엄마 걱정뿐이야. 에휴, 질투는 무슨. 아이 아들이 엄마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놈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50이야. 이제 내가 당신을 독차지할 때도 됐지 않아? 아유, 별소리를 다 하셔. 자식놈 말썽 부리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지. 내 친구놈 정사장 아들 말이야. 이것저것 한다고 집에 있는 돈 다 가져다가 사업으로 말아먹고. 이제는 보험을 팔러 다닌다네. 그놈 그거 그네랑 같은 대학 나왔잖아. 아휴, 좋은 대학 나와도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에휴. 어째요, 정 사장님? 그래서 오늘 아들 보험 좀 팔아달라고 날 찾아왔더라고. 참 뿌리칠 수도 없고 말이야. 아유, 보험 그거 얼마 한다고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들어줍시다, 우리가. 그럴까? 안 그래도 종신보험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주더라고. 이게 실적이 좋다네. 당신도 들래? 당연히 들어야죠. 그럼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내용은 내가 다 읽어봤어. 네, 그럴게요. 사실 전 결혼 생활 내내 공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흔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정말 인생 통틀어 몇 번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거 하라고 데려온 거 아니라며 가정부를 불러줬고 전 오로지 아이들 교육 문제만 신경 썼죠. 사실 아이들 교육도 전문 가정교사가 있어서 별로 신경 쓴 것도 없었고 아이들은 전부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서 변호사, 의사, 작가 등 누가 들어도 잘 키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이들 또한 절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거실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고 말이죠. 이런 보험 같은 것도 남편이 다 알아서 알아봐주고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척척 갖다 받쳐준다는 느낌이랄까. 나이가 들어서도 남편은 신혼 때와 마찬가지로 늙은 공주로 대접해 주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었습니다. 경제권도 남편이 다 알아서 관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최고로 골라서 해결해주니 전 솔직히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냥 온실 속 화초 그 자체였습니다. 칠순이 될 때까지 택시 한 번 타본 적 없고 늘 남편이나 기사를 불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절 부럽다 할 만하겠죠? 전 그 보험이 종신보험이란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내가 죽으면 그 돈을 누가 받게 되는지도 그리고
얼마를 수령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오남매가 엄마 칠순잔치를 위해 모인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한 다발 선물하며 제 70번째 생일상에 축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축하드려요. 우리 엄마가 벌써 칠순이라니 말이 돼? 엄마, 아직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 언니인 줄 알아. 이거 좀 반칙 아니야? 별소리를 다 한다. 엄마 이제 노령연금 받는 나이야. 말 그대로 노인이라고. 여보, 오늘 얘들이 날 비행기 태우네요. 엄마, 근데 어쩌죠? 왜? 비행기는 못 태워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비행기 탈 생각 없어. 농담이지. 엄마, 비행기 대신 이건 어때? 아이들은 저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고 전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럭셔리 미주 크루즈 여행 티켓이 들어있었죠. 제가 영화 타이타닉을 정말 좋아하는데 나도 저렇게 낭만적인 성향을 바다에서 보고 싶다는 말을 아이들은 잊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와, 크루즈 여행? 아유, 역시 날 닮아서 애들이 센스가 장난이 아니야. 아유, 언제 이런 걸 준비했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없지만 엄마, 타이타닉에서 본 석양 실컷 감상하고 오세요. 알았죠? 근데 왜 티켓이 한 장이냐? 그게 아버지랑 스케줄을 맞춰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요즘 다들 일이 바빠서. 그럼 나 혼자 다녀오라는 거야? 야, 엄마랑 난 실과 바늘인 거 알잖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시간 한번 빼볼게. 아버지도 크루즈 여행 한번 해봐야지. 아버지, 물론 두 분이서 가시는 게 저희도 좋지만, 이번엔 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엄마도 이제 아버지 없이 혼자 여행도 한번 해봐야죠. 맞아. 엄마 평생 동안 아빠랑 다녔잖아. 여자도 한 번씩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래도 혼자 여행 가는 건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이거 한국 관광객들도 꽤 있어서 말벗 되는 사람도 있고 엄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엄마 뭐가 걱정이야? 엄마 미국 유학파잖아. 아유, 그게 언제적이라고. 그냥 단순 대화만 하는데 뭘. 여튼 나만 패놓고 말이야. 내가 니네 엄마 없이 보름을 어떻게 혼자 있냐? 여보, 나도 데려가. 응? 아빠도 이번에 좀 엄마 없이 살아보세요. 엄마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아실 때도 됐잖아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내가 니네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아버지, 여자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마음은 이런데 여자들은 모르는 뭐 그런 거. 맞지? 그렇지. 하여튼 고마워. 내가 케이트 윈슬렛은 안 돼도 케이트 윈슬렛처럼 예쁜 옷 입고 석양을 보면서 우아하게 포즈 잡고 인증샷 보낼게. 혼자 여행, 나이 7순에 뭐 도전 한번 해보지. 아이들은 항상 뭘 챙겨도 아빠 엄마 한 세트로 챙겼는데 이번에는 7순이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깜짝 선물을 주는가 보구나.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각자 집으로 가려는데 첫째랑 둘째가 식당 입구에서 투닥투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애들이 싸우나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이상했죠.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오빠 바라기가 왜 오늘은 오빠한테 인상을 쓰고 오늘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오빠한테 투정 좀 부렸어. 무슨 투정? 그게 나도 크루즈 여행 보내달라고. 맞아요, 엄마. 저보다 돈도 더 잘 벌면서 맨날 오빠한테. 아유, 참. 네가 오빠 크루즈 여행이나 좀 보내줘라. 아유, 다음에 우리 온 가족 같이 가자. 뭘 그런 걸로 오빠한테 투정을 부려. 그냥 오랜만에. 자, 가자. 엄마, 조심히 가시고 여행 가는 날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자, 우리는 가자. 그래, 고마워. 조심히들 들어가고. 그날따라 왜 그런지 아이들이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생일 파티에 선물까지 받았는데
뭔가 마음 한켠이 공허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땐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 생각했죠. 당신은 좋겠어. 혼자 크루즈 여행이라. 야, 멋지다. 아니, 난 벌써부터 겁나요. 당신 없이 어떻게 여행을 갈지. 한 번씩 그렇게 다녀오는 것도 좋지 뭐.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신 식사는 어쩌죠? 아니, 내가 당신 없으면 밥 굶을까 봐? 당신 없으면 나도 당연히 싫지. 아니, 그런데 우리 마눌님 생신인데 내가 보름 정도 호라비 노릇 좀 하지 뭐. 당신도 참. 남편은 제가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니 새로 산 캐리어에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순수 다 챙겨주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남자가 자기 마누라 속옷까지 챙겼다면 말 다 한 거죠. 전체 여행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준 남편이 너무 고맙고 내가 참 남편 복이 있구나 하고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곱게 늙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내가 할 말을 당신이 안 해. 내가 당신 만나서 호강했지. 지금도 행복이 넘쳐. 여보,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도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여행 전날 긴 결혼 생활에 대한 서로의 고마움을 표시했고 저는 여행에 대한 설레임과 행복함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행 날 아침이었습니다. 첫째는 저를 픽업하러 우리 집으로 왔고 여행 가는 엄마를 위해 이것저것 챙기기도 많이 챙겼더라고요. 근데 아들, 이건 뭐야? 아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니, 엄마 혼자 여행 가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아빠가 준 돈으로도 충분한데? 아니, 이 큰 돈을 내가 여행 가면서 어떻게 가지고 가니? 엄마, 사람 일은 정말 몰라요. 정말 만약에 가족과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엄마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식이 5이고 남편도 있는데 연락이 안 되긴 왜 안 돼? 엄마,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알았어.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고맙게 받으마. 엄마, 이제 출발해야 돼요. 어서 타세요. 아들은 언뜻 보기만 해도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을 저한테 주었고 전 그날따라 아들이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엄마를 영영 못 볼 것 같은 아이처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절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즐겁게 보내고 오세요. 그래, 아들. 너희들이 정말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을 줬어. 잘 다녀올게. 시간 다 됐다. 나 들어갈게. 엄마, 잠깐만요. 아들은 갑자기 절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마중 인사라고 하기엔 아들의 포옹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죠. 엄마,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죠? 그럼 엄마가 왜 그걸 모르겠니? 엄마 여행 혼자 보내니까 걱정돼서 그래? 아니에요. 우리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기대된다. 엄마 잘 다녀올게. 중간중간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네, 엄마. 그렇게 전 아들과 헤어졌고 크루즈선에 올라탔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이라 처음엔 불안했는데 그 불안감은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여행을 하면서 혼자 여행도 참 좋구나라는 걸 느꼈죠. 매일매일 입맛을 돋우는 요리가 제 앞에 대접되고 음악회 그리고 스포츠까지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루즈 여행을 하면 꼭 하고 싶었던 것 바로 석양을 보는 것이었죠. 그냥 석양을 보러 가는 건데 왠지 케이트 윈슬렛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온 예쁜 쇼를 걸치고 뱃머리 쪽으로 갔습니다. 정말 큰 바다 위에서 보는 석양이란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석양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저에게 샴페인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봤죠. 정말 인성이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착하게 생긴 50대 중반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편 말고는 외간 남자랑 말도 잘 안 섞는데 혼자 여행을 오니 이런 일도 다 생기더군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남편이랑 왔어요. 아니던데. 남편분이랑 식사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건 저도 혼자 왔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나 고생했다고 크루즈 티켓을 끊어주더라고요.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루 만에 여행짐 싸고 배에 올라탔어요. 와이프 말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에게 꼭 해주고 싶은 선물이라나 뭐라나. 그렇게 절 감동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죠? 아유, 무슨 소리세요? 예? 그럼 저보다 누님? 저 칠순이라고 아이들이 여행 보내줘서 온 거예요. 예? 아유, 말도 안 돼.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도 있지만 남편 복이 있어서 힘든 것 없이 이제껏 살아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동안으로 보긴 해요. 남편분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전 세상에서 제가 와이프한테 제일 잘하는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내분도 잘하실 것 같고. 예, 전 아직도 와이프가 예뻐 죽겠어요. 곧 환갑인데 아직도 섹시하다니까요. 우리 둘 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팔불출이 따로 없네요. 그럼 팔불출끼리 건배 한번 할까요? 저처럼 사랑받는 여자가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과는 말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왠지 그 남자는 뭔가 저와 연결고리가 있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둘 다 혼자 여행을 왔고 또 각자의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보름간의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행도 좋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여행에 대한 아쉬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말벗도 생기고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저도요. 대구로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맞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그 남자와 헤어지고 전 배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많이 바쁜가? 전 큰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이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막내까지 아무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전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멀미도 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다들 바빠서 그렇겠지라며 전 제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틀린 번호라고 떴습니다. 여행 갔다 온 동안 제가 비밀번호를 착각했나 하고 또 눌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 불안한 마음에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누군데 남의 집 길 함부로 눌러요? 당신 미쳤어요?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뭔 소리야?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열흘이나 됐는데. 뭐라고요? 난 이 집을 판 적이 없는데. 우리 남편 어딨어요? 당장 전화해봐야겠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기는커녕 수신 차단이 된 건지 통화할 수 없다는 연결음만 자꾸 들렸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데 혹시 집을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치매...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전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우리 집이었는데 갑자기 딴 사람의 집주인이라뇨. 더 어이가 없는 건 가족 모두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어쩔 줄 몰라 우리 집, 아니 이젠 남의 집이 된 차디찬 복도에서 밤을 샜습니다. 춥고 배도 고프고
내 자신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이 70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문자에 전화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가족들. 전 결국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제 도착한 거야? 여행은 잘 다녀왔고? 근데... 언니 왜 그래? 왜 울어? 정란아, 언니 좀 데리러 와라. 언니 지금 어딘데? 집 아니야? 집이긴 한데 우리 집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부는? 애들은? 다 연락이 안 돼. 정란아, 나 좀 데리러 와줘.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 동생은 절 데리러 왔습니다. 여독도 여독이지만 하루아침에 내 집이 사라지고 가족들은 연락이 안 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동생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기절하고 말았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여기 우리 아들 병원이야? 급해서 오긴 했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큰애 좀 불러줘. 전화기가 고장이 났는지 전화가 안 돼. 언니 아들 이제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들 병원에 왔더니 엄마 아픈 것도 모른 채 하고 내가 알던 우리 조카 맞아? 전화도 안 받고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도 부재 중이라는 말밖에 안 해. 하루 종일 찾았는데 얼굴도 안 보여준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뭔가 잘못됐어. 내가 가봐야겠어. 자, 링거를 빼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아들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절 막아섰지만 전 내 아들 얼굴을 봐야겠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큰애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모 전화도 안 받고 너 집도 팔았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가서 이야기해요. 아들은 절 휴게실로 데려갔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속이 터져 죽겠는데 대답도 없고 아들이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왜 이래, 응? 엄마, 그래. 엄마 속 터져 죽겠다.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알지.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린 거예요. 뭐라고? 왜 요즘 해외 고래장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싫어서 해외에 버리고 오는 거. 저희가 그걸 엄마한테 한 거라고요. 니들이 엄마를 버렸다고? 왜?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 지금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맨날 아버지한테만 기대고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솔직히 막막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엄마를 버리자고. 뭐야? 제가 돈 드렸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돈 더 필요하면 문자 보내시고요. 자꾸 전화하지 말고. 니들 이러는 거 아빠도 알아? 아버지는 잘 몰라요.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아파서 요양원에 계세요. 아버지한테 괜히 연락해서 충격 주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사세요, 제발. 아빠가 왜? 어디가 안 좋은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원래 건강이 안 좋았는데 엄마한테 내색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제껏 아버지 때문에 호강하셨잖아요. 아들, 준아, 너 진짜 왜 이래?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 환자들 기다려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엄마 안 볼 거니까. 아들의 바지를 붙잡고 울며불며 빌었지만 아들은 차디찬 얼굴로 저를 내치고는 가버렸습니다. 전 아들이 떠나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을 때리고 또 때려도
가슴 속의 멍울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동생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동생 집으로 갔고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언니, 뭘 좀 먹어야지. 꼴이 이게 뭐야. 언니, 제발 한술만 떠, 응? 치워. 아무리 돈 많고 잘난 집안이라지만 지들한테 언니가 어떻게 했는데? 변호사에 의사에 뒷바라지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뭐 고려자? 아휴, 미친. 호로 자식도 이런 호로 자식이 없어. 언니가 그렇게 입이 마르게 자랑하던 애들, 그것들 자기들 이제 언니 도움 없이도 잘 사니까 엄마 버린 거야. 머리가 좋으면 뭐해? 싸가지 밥 말아먹은 것들, 칼 안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들, 그런 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짐승도 지 애미애비를 안다고. 그만해. 참, 타이밍도 웃기지. 아니, 그렇게 멀쩡하던 형부가 왜 요양원에 가? 그것도 거짓말이야. 형부도 언니 버린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온갖 요양원에 전화해서 형부 찾아봤어. 그럴 사람 없대. 그것들이 형부도 숨긴 건지 모르지. 솔직히 돈줄은 형부가 주고 있잖아. 애들은 몰라도 아픈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니네 형부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말이 맞는지 언니 말이 맞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할게. 그 잘난 큰아들 말대로 언니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왜 남편과 자식들이 해주는 것만 믿고 산 거야. 이런 일 생긴 거 언니 잘못도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밥으로 안 살 거면 얼른 먹어. 먹고 정신 차리라고. 맞습니다. 전 바보였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대로,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했죠. 온실 속 화초 공주가 아니라 한평생을 바보로 산 겁니다. 제가 자식이라도 이런 엄마는 버리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도 자기 부모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전 정말 가족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동생의 말이 저에겐 충격이 되었습니다. 전 그날 이후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젠간 이 엄마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자식들이 날 버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알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전 노인학교에서 제 또래들에게 영어와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고 이제는 아무도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에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산상님, 나보다 나이가 위요 아래요? 7학년 5반인데요. 나랑 카비네가. 근데 어찌 그렇게 미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젊었을 때 잘 나갔나 보네. 그나저나 서방님은 죽었소 살았소? 네, 뭐. 손을 보아하니 고생도 안 했구먼. 내 손 좀 봐. 이게 손인지 거북이 등껍질인지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참 사람 팔자 웃겨. 그러게요. 사람 팔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며 5년을 보냈고 죽을 나이가 다 됐으니 세월만 보내면 언젠간 죽겠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날 위해 웃어주던 그런 기억은 5년 전 그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꽃집에 수국이 화사하게 핀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수국을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수국 참 예쁘죠?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이쁘면 하나 가져가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수국을 보며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의 질에 따라 보라색도 됐다가 분홍색도 됐다가 연두색도 되는, 자기가 뿌리를 내려도 무슨 색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르는 수국처럼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지 누가 알았을까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늘 동생은 제게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묻곤 했죠. 그날도 동생이겠거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봉란 씨 맞으신가요? 네, 전데요. 어디신가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아니,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혹시 남편분이 이기적 씨 맞으신가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 이기적. 그토록 저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남편의 이름을 왜 경찰한테서 들어야 했는지. 전 또 5년 전처럼 가슴이 옥죄어 오듯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기적 씨가 오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고속도로였는데 사망 원인이 좀... 아니, 제 남편은 요양원에 있어요. 잘못 전화하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이기적 씨 인적사항 확인했고 김봉란 씨가 법적 부인으로 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병원으로 오셔서 시신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5년 전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들에게 철저히 버려졌고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 채 5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말대로 요양원에서 지낸다는 말만 믿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라뇨. 전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 시신 안치실로 뚜벅뚜벅 걸어갔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요양원에 있다던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채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확인하실 분이 또 있습니다. 네? 누구? 경찰은 남편 옆에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한 시신으로 절 데려갔습니다. 전 영문도 모른 채 그 시신 앞에 섰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전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중년의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제 남편과 함께 있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인이 된 분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고 원인은 유가족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분이 이 여성분과 달리는 차 안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다 그만. 경찰의 말은 운전하던 남편과 동승했던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망측한 짓을 즐기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너무 안 부끄럽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내 남편이 맞는지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전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5년 전 절 매몰차게 버렸던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연락을 피했던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막내까지.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만 해도 아이들의 눈물이 진짜인지, 또 무슨 의도를 가진 건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절 버렸으니까요. 엄마,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엄마, 우리 엄마를 지키려고. 날 그렇게 버린 아이들이 날 지키려고 했다니, 이게 뭔 소리인지 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날 원망 많이 하셨죠? 엄마, 난 엄마가 죽을까봐, 엄마를 잃을까봐 그랬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야, 지금? 안 돼. 애들이 집에 와 있어. 애들 있으면 어때? 잠깐 나와, 자기야. 응? 나도 너무 자기가 보고 싶어. 그 할망구랑 있고 싶어. 나랑 있고 싶어? 그 할망구랑 있고 싶어. 나랑 있고 싶어?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저 할망구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그 생각뿐이라고. 그럼 보내버려. 뭐? 솔직히 지금 죽어도 아무도 의심 안 할 거 아니야. 그 할망구 나이가 얼만데? 뭐 그렇긴 하지. 나한테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아들은 우연히 남편과 내연녀의 전화통화를 듣게 됐고 아빠가 엄마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그때부터 아이들은 남편을 계속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첫째가 일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 점심을 먹자고 했죠. 아들, 요즘 안락사?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그건 병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나 나이는 많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권리죠. 그럼 안락사 할 때 그 약물, 그게 어떤 건데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죽는 거냐? 아버지,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전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셔도 끝까지 살려낼 겁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보여도 전 부모를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건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의사 아들이 있으니 물어본 거다. 자, 먹자. 아들은 남편이 저를 해칠 것 같다는 확신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저를 떼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고 저만 보냈다고 했죠. 그럼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지난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 아들은 제가 죽으면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절 처리하고 돈을 갈취해서 내연이와 도망갈 거란 사실에 더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엄마를 속이며 연극을 했는지 정말 역겨웠어요. 엄마를 멀리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야 엄마를 살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해칠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연락을 할까봐 아버지 전화도 제가 없애버렸어요. 엄마가 없어지니 정말 노골적으로 그 여자와 당당히 돌아다니더군요. 저희는 모른 척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그 여자랑 도망가길 원했어요. 그래야 엄마가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절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해야 할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의 남편.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연녀의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크루즈 맞죠?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달리던 차에서 남편과 망측한 행위를 벌이다 남편과 함께 죽은 여자. 남편의 내연녀의 남편이 바로 크루즈 여행에서 만난 그 남자였습니다. 남편 내연녀의 남편 스토리는 저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이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 모든 돈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된 채로 5년 동안 생활고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전 제가 못나서 와이프가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동안 저랑 살아왔던 세월이 지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살 길을 찾겠다고 한 뒤 떠나버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정말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1분이라도 살아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이죠. 정말 마음 같아선 화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리별을 하게 만들고 여자한테 미쳐서 가정을 망친 짐승보다 못한 인간. 저 아이들은 남편에 대한 분노를 쉽게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네? 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고요. 시신은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제 남편은 5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남편의 시신을 뒤로 한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내연녀와 한나란 씨에 떠났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전 다시 아이들과 웃음을 찾았고 지금은 예쁜 손자들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 여러분, 늦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인생은 한순간 예고 없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